적천수갑을 설명 1. 병경정신 편관 일간 정관 겁제자 오유묘 상관 정관 겁제 정제 370 플러스 50 420 천간이 경신 병정이니 이것은 가을 기물 화가 단련하는 이치이다. 지지에 있는 좌우묘유는 또 동서남북의 지지를 의미하게 된다. 그래서 기운이 팔방으로 통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사주에서 토가 빠져 있으니 가을에 태어난 경금이지만 왕하다고는 하기 어렵겠다. 가장 좋은 것은 좌우충이다. 그래서 수극화가 되는 것인데 오화로 하여금 유금을 극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금이 일간을 보호하게 되는 것이다. 다시 묘한 것은 묘유의 충을 만난 것이다. 김극목이 됨으로 해서 묘목은 오화를 돕지 않으니 제하고 다스리는 것이 올바름을 얻은 셈이다. 오화에 앉아서 수화기제 수화기제를 얻었다고 하겠고 진태진태는 목김이고 감리감이는 수화이니 영원히 소멸이 없다. 하나는 윤택하고 하나는 밝히게 되니 이것은 전청의 걸륭왕제의 사주이다. 갑을 설명 맨 처음에 조금 어려운 명조부터 시작하였는데 사주의 구조를 눈에 익히기 위해서이다. 점수는 370으로 신약이나 월지와 일간의 오행이 비겁으로 같으니 50을 추가하여 신왕이 되었다. 실제로도 양인격이라 관사를 용하게 된다. 경금이 6월에 태어났으나 점수로는 신약 지명이다. 그러나 양인격으로 재관을 용하는 사주가 되어 50을 추가한 덕분에 신왕한 명조가 되었다. 만일 이 명조가 일간을 중심으로 관살이 포진해 있으므로 신약의 관살이 왕하여 병이 되면 권력을 다스리는 황제의 명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사주 구조를 눈여겨보면 양인격은 7살을 용신한다고 하였으니 시간의 병화 7살이 후출하여 대격이 되었다. 양인은 칼이며 7살은 장수에 비유되므로 장수가 칼을 쥔 모습이므로 대격이라 한다. 더욱이 일간 주변으로 관살인 화가 포진하였고 대운도 용신인 화운을 만났으니 천하를 호령하고도 남음이 있다고 하겠다. 그런데 많은 관살이 일간을 극하지 못하도록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월간의 정화 정관은 비겁에 둘러싸여 무력하고 시간의 병화 편관은 시지 자수에게 수극화 당하여 무력하며 지지에서는 병정화의 통근처인 일지오화가 화극금으로 경금 일간을 극하려 하나 시지 자수가 좌우충으로 수극화하여 관사를 제어하고 있다. 또한 연지의 묘목은 목생화로 일지의 오화를 돕고자 하나 월지 유금이 묘유충하여 관사를 돕지 못하니 경금 일간이 관살의 피해로부터 벗어나 있다. 월과 일지는 일간의 영역인데 만일 유금과 묘목의 위치가 바뀌었다면 월지의 묘목은 일지 오화를 도와 일간을 극했을 것이고 일지 오화와 시지 자수의 위치가 바뀌었다면 시주가 병호 양인으로 있으니 일간을 극하게 된다. 그러면 권력의 자리에 있는 황제의 명조라고 할 수 없다. 걸륭왕제의 명조는 이처럼 어떤 한 글자만 바뀌어도 천지 차이로 달라지는 완벽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실제로 판검사의 명조들을 보면 신왕의 관사를 용신하는 명조만 있는 것이 아니다. 신약해도 관살이 일간을 극하지 못하도록 명조가 짜여 있으며 관사를 다스리는 기운을 만나 발복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일간이 신왕하고
관살이 미약하면 재성으로 관살을 도와야 하고 신약하면 관살이 일간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구성되었을 때 일간이 세력을 얻으면 관살을 다스리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다. 남명은 권력을 얻고 여명이라면 남편의 덕을 입게 된다. 걸륭왕제의 명조를 제일 처음에 올린 것은 사주를 분석함에 있어 관살의 향방을 적천수에서 어떻게 살피고 있는지 알기 위함이다. 고서에는 주로 관살이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다. 사주를 풀기 위해서는 조후, 병약, 격국, 억부를 통해 살펴야 한다. 조후나 병약 사주는 신왕 신약인 억부를 우선하여 필요한 용신을 잡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접하는 명조란 대부분 억부를 용신하는 평상이니 거의 80%를 차지한다. 그러므로 억부를 용신하는 사주이면서도 일간을 공격하는 관살의 향방을 살필 줄 알아야 사주를 보는 안목이 생겨날 것이다. 적천수는 관살의 향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래서 현대사주학의 교과서라고 불리는지도 모르지만 옛날에는 관살이 중요한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현대에서는 관살 못지않게 재성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사주를 풀면서 관살의 향방을 살피듯 재성의 향방을 살피지 못하면 맹인이 바늘귀를 꿰려는 것처럼 허망한 일이 아닐 수 없다. 2. 기을, 신기의 편제 일간 편관 편인 묘묘 유유 비견 비견 편관 편관 400 천간은 을목과 신금, 기토와 계수다. 지지는 두 개의 묘목과 유금이 있어 목은 시들고 금은 날카롭다. 이렇게 되면 천지가 교전한다고 하겠는데 김은 당령이 되었고 또 도리어 기토가 생해주기까지 하는데 목은 휴수로 약한 데에다가 계수는 또한 생조를 해주기가 불가능하다. 중간에 신김이 맡고 있는 까닭이다. 그리고 중간 운에서 남방의 화기가 왕한 상황에서는 살을 제해서 옆길로 벼슬을 했지만 진토운에서는 금을 도와주는 운인이 국법에 걸렸다. 갑을 설명 편관격을 다스리는 방법은 인성으로 화살하는 것과 식상으로 제살하는 법이 있다. 또한 합으로 묶는 것도 있다. 이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은 식신으로 칠살을 억제하는 것이 가장 분명하게 칠살인 호랑이를 때려잡는 것이다. 그래서 신약한 명조에 칠살이 날뛸 때는 식신운을 만나면 길해지는 것이다. 그러나 인성이 있어 칠살을 화살하여 일간을 돕고 있다면 식신운을 만나도 그다지 좋지 못한 것은 인성이 용신이 되었으므로 식신이 인성으로부터 극을 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칠살이 격을 이루고 강한 명조에서 인성이 없고 식상으로 제살하는 구조를 이루었다면 식신운을 만나면 크게 발복하게 된다. 그러나 인성으로 화살하는 것은 호랑이를 두들겨 충견을 만들지 못하니 신약 지명이 식신을 만나 제살하는 만큼의 발복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기을, 신계 묘묘유유 명조를 살피면 년간의 계수 인성은 지지의 통근을 하지 못해 병들었고 위치도 일간과 머니 잘못 자리 잡아 쓸모없는 인성이다. 대운에서 식상인 화운을 만나 편관을 제어하니 벼슬하게 되었다. 그러나 지지에 화가 붙을 자리가 없으니 대발은 하지 못한다. 일간이 신약 하나 일시지 걸록에 통근하여 건왕한데 을목의 기세와 신금의 기세를 비교하면
월지를 차지한 신금의 기세가 강하니 화로 극하거나 수로 살인 상생을 하면 길하다. 사주 구조 익히기 일간일목과 편관의 세력을 비교하면 편관의 세력이 월등히 강하다. 아쉬운 것은 년간의 계수 인성이 월간에 위치했다면 살인 상생이 더욱 좋았을 것이다. 모친이 본명인 자식을 도우려는 마음은 굴뚝 같지만 큰 도움은 되지 못한다. 인성인 계수는 금이 많아 탁수가 되었으니 본명의 모친도 역시 모친운이 박하다는 의미이다. 부친은 시간의 기토로 대문 밖에 있어 무정하고 게다가 칠살을 도생금하니 부친 덕은 기대할 수 없다. 부모와의 거리도 멀어 서로 무정한 사이다. 부모는 월간으로 판단하는데 월간에 귀신인 편관이 있으므로 부모 덕이 없다. 부부는 부모운의 유전 인자가 대부분 내려오는데 일지는 신약의 일간을 돕는 비겁이나 일주간 여지동은 부부운이 불길하다고 하였다. 부부는 음양이 달라야 조화가 이루어지는데 음양이 같으면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게 된다. 전부 음팔통 사주이며 또한 묘유충을 당했으니 월일지 충은 부모의 갈등과 불화로 충동했으며 그것이 일지 부부궁과 시지 자식궁을 흔드니 불안 요소가 잠재되었다. 그리고 재성은 시간의 편재인 기토로 있으니 남자가 가는 길목에 편재인 여자가 가로막고 있다는 의미이다. 즉 여자 문제가 있어 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일시에서 군비쟁제가 되어 중년의 재물과 여자 문제로 힘든 시기를 겪게 된다. 3. 갑임임임식신일간 비견진 5인신 편관 정제식신 편인 360. 임수가 인월에 생하여 년월에 2개의 비견이 투출되었다. 또 신에 앉아서 생을 만난 형상인데 수의 세력이 근원에 통해 있는 상황이다. 또 이른 봄에 나무가 충을 만났으니 아름답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 그래도 반가운 것은 앉은 자리의 오화이다. 능히 봄날의 추위를 해소하고 묵은 발생을 얻게 되며 금을 제어하게 된다. 다시 묘하게도 시간의 간목에 원신이 투출되어 있으니 천간의 물은 다시 돌아갈 곳을 찾은 셈이다. 운이 남방의 화운으로 갈 적에 생화의 정은 있으나 전쟁의 근심은 없으니 이로 인해서 묵과 극위주첩에 합격을 한 후에 지역에서 이름이 나게 되었는데 신운이 되어 2개의 신김이 인목을 충해서 그만두게 되었다. 갑을 설명인 중 갑목이 시간에 투출하니 식신격이다. 식신격은 편인을 만나지 말고 재를 보아야 하는데 년월지 인신충으로 편인의 충을 받으니 병이 되었다. 다행히 일지 오화가 있어 인호합하여 인신충으로 깨지지는 않는 상황인데 인월은 추운 계절이라 억부와는 관계없이 화를 요하는데 원국이 습하다. 대운이 화운을 흐를 때는 길하여 이름을 날렸으나 신운을 만나 식신격이 부서지니 흉하다. 사실 억부는 고질병이라면 조후나 병약 용신은 당장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중병과 같다. 그래서 억부보다 우선하여 조후와 병약을 살펴야 하는데 조후와 억부 용신이 같으면 길하지만 조후와 억부 용신이 다를 때가 있다. 즉 조후는 화를 요하는데 억부로는 수가 필요할 때이다. 조후가 불균형이면 우선 가정적으로 불길하며 건강도 불미하게 된다.
따라서 조후용신과 억부용신이 서로 다르다면 사회적인 경제 활동은 무난하지만 가정사와 건강 문제가 힘들 수 있고, 가정사와 건강이 무난하다면 사회적인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되는 부조화를 겪게 된다. 사주 구조 익히기 갑 임임임식신 일간 비견 비견진 오인신 적천수에 올라온 실전은 대부분 남명에 속하고 여명은 따로 표시가 되었다. 그러므로 여명이라는 표시가 없다면 남명으로 보면 된다. 인월은 춥다는 생각을 먼저 떠올려야 한다. 그래서 화를 찾아보니 일지에 오화가 있으나 천간에 임수가 많아 비가 내리는 형상이다. 그렇다면 초년에는 힘들었을 것이고 중년 이후로 발복하게 되는데 부부궁의 조후를 돕는 오화가 있으니 결혼하고 나서부터 운이 풀린다는 의미이다. 년월의 인신중은 역마충이라 부친은 조부의 곁을 일찍 떠나 타양살이를 전전했음을 의미한다. 이런 명조를 접하면 우선 대운이 화운을 흐르는지 보아야 한다. 중년까지는 목화운을 흐르니 길하지만 50 중반 이후로는 금수운을 만나니 힘들게 된다. 50대 중반에는 누구나 월지를 충하는 신대운을 만나는데 두 개의 신금이 인목을 충하면 매우 불미하다. 사회공에 있는 길신, 인목이 부서지기 때문이다. 더구나 세운에서 사화를 만나면 인사신 사명이 이루어지며 이미 인목이 인신중으로 부서진 상태라 인사신 사명살의 흉해가 나타나게 된다. 또 자대운이나 자년을 만나면 신자진 삼합을 이루어 기신이 되니 일지오화가 부서지게 된다. 재성과 재물의 손실이 매우 크다. 심하면 종명까지 갈 수도 있는 흉혼이다. 술운을 만나면 인호술 삼합으로 용신이 되니 크게 발복할 수 있는 매우 길한 시기이다. 부친운은 화이며 길신이고 일지에서 본기로 나타났으니 길하고 모치는 년지 신금으로 기신이며 천간에 비견이 즐비하여 모치는 임수는 공망이고 또한 임수인 많은 자식을 키우느라 본명까지 정이 닿질 못하고 있다. 더구나 기신이므로 모친년은 불미하다. 부부는 일지 오중 정화로 정임합을 했는데 천간에 임수가 많아 호시탐탐 정화를 노려보고 있다. 이처럼 일지에서 배성과 암합을 했는데 천간에 배성이 또 나타나면 이별할 위험이 있지만 없으니 부부궁은 길하다고 판단한다. 일지 재성인 오화는 시지 자식궁에서 화생토로 강하게 설기되니 자식을 키우고 돌보느라 기운이 빠지고 있다. 일시지 진과 오 사이에는 사화가 허자로 있는데 천을 귀인이라 길한 허자로 쓰나 재성이 이미 오화가 있으니 허자는 탁기가 되므로 재성의 탁기라 본명이 첩을 둘 수 있고 부친성이 허자로 나타나니 조부가 첩을 두어 부친의 이복 형제가 있는 명조가 되기도 한다. 4. 신임임임정인 일간 비견 비견 축신 인신 정관 편인 식신 편인 630 천간에는 3개의 임수가 있고 지지는 2개의 신금이 있는데 초봄이라 목이 어리니 2개의 신금이 충해 오는 것을 감당하기 어렵겠다. 오행에 화가 없으니 재화하려는 생각도 적다. 다시 싫은 것은 축시에 태어나는 바람에 습토가 다시 금을 생해주는 형상이다. 그래서 기운은 탁하고 정신은 메마른 형상이 되었다. 초내 계묘와 갑진에서는 목에 부족한 부분을 도와서 부모의 도움이 넉넉했는데
의사대 운에는 충돌이 함께 보였고 그래서 애로가 많았는데 병오대운이 되자 군겁쟁제의 형상이 되었으면서도 천간에서는 목이 없어 화를 유통시켜줄 방법이 없었으니 집이 깨어지고 자신도 죽게 되었다. 갑을 설명 월지 인목에 투출이 없어 식신을 그대로 써서 식신기역인데 양쪽 편인에 의해 극을 받으며 630으로 신왕한 명조이다. 인월은 주어 화를 요하는데 화기가 없어 조후가 불균형이다. 이 사주의 병은 인신중으로 쇠자왕신발로 월지 인목인 식신기역의 뿌리가 뽑히는 것이 병이다. 초년 묘운과 진운에는 월지목을 도와 부모의 도움이 길했으나 병우대운에 들어서서 천간의 세계의 임수가 병화를 극하여 대흉하였고 지지로는 인호가 합하여 인신중으로 깨진 인목을 합하니 식신기역의 형체가 사라져 대흉하니 죽고 말았다. 이처럼 격을 파괴하면 대흉한데 격이란 사주를 대표하는 주인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이 명조는 식신기역으로 이루었으나 양신금 편인에 의해 인신중을 당하니 나을 수 없는 불치병이 걸린 것과 같다. 이럴 때 지지의 수가 있다면 억부와는 관계없이 수를 용신으로 삼아 금과 목의 싸움을 말려야 하는데 없으니 병이 깊은데 약이 없는 것과 같다. 축중개수를 용하여 수운을 기다려야 한다. 그러나 수운을 만나지 못하고 화운을 지나니 흉한 것이다. 신왕신약이란 이와 같이 조후나 병약을 필요로 하는 명조에서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함을 알아야 한다. 이 명조가 임수일간이 630으로 신왕하다고 하여 식상과 재성인 목화운을 기뻐한다고 하지만 식신기역이 편인에 의해 도식되는 병을 지녔기에 금과 목의 싸움을 말리는 통관용신인 수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역부용신과 조후나 병양용신이 서로 어긋날 때는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해 사주가 탁해지는 것이다. 천간에 있는 임수는 지지의 싸움을 말리도록 도움이 되지 못한다. 결국 병화운을 만나 천간에서 수화전극으로 군비쟁제가 이루어지니 병우대운인 30대 젊은 나이로 멸하고 만 것이다. 사주 구조 익히기 신임임임 정인 일간 비견 축신 인신. 이 사주는 앞사주와 일지와 시주만 다르다. 그러나 조후를 맞추지 못해 앞사주와는 천지 차이로 달라졌다. 월주가 같으니 대운도 같지만 월지 인목에 투출이 없어 식신기역을 그대로 쓰는데 좌우 양옆에서 인신충을 당하고 있다. 이처럼 격을 놓은 오행이 충극으로 부서지면 마치 항아리가 깨진 것처럼 아무 쓸모가 없게 되어 불길한 것이다. 앞사주는 월지가 인신중으로 깨어져도 시간의 간목이 있고 시제 진토에 뿌리를 내릴 수 있으므로 영향은 크지만 버틸 수 있는 반면에 이 명조는 신금이나 사운을 만나 인신충이나 인사신, 사명을 만나며 그대로 무너지게 된다. 30대 병우대운을 만나 젊은 나이로 인멸했다고 하는데 병화는 길신이지만 임수의 극을 당하고 병신합수로 기신화되니 매우 흉한 대운이다. 또한 병화는 지지로 내려오면 사화가 되니 인사신 사명이 일어나기도 한다. 대운지 5화는 인호합하는데 인신중으로 극을 당하고 있다가 합으로 도망가려 하지만 신금이 가만두지 않고 인신충이 일어나게 된다. 만일 신금이 하나라면 기룬이라 하겠지만 둘이니 꼼짝없이 충극에 당하고 만다.
이것을 왕신경로라고 한다. 인신충은 편인과 식신의 충으로 도식을 당하게 되는데 일지까지 겸해 있으니 누구 하나 의지할 곳 없이 외롭고 적막한 명조이다. 이처럼 도식을 당하면 몸도 왜소하고 식신인 소화기관이 불량하니 위도 안 좋게 된다. 일주와 년주가 같으니 보금살인데 나와 똑같은 경쟁자가 버티고 있으니 항상 일에 장애가 생기고 막힘이 많다. 5. 갑무, 신을 편관 일간 상관 정관. 인 신사해 편관, 식신 편인 편제 310. 천간은 을목 신김 갑목 무토이고 지지는 인신사해가 있어 천간과 지지가 서로 싸우고 있는 형상이니 문제가 있어 보인다. 봄이 그러나 반가운 것은 천간에서는 을목을 신금이 극하니 관성의 혼잡을 제거한 모습이고 지지는 인신중으로 다시 인목이 날뛰는 것을 제어하고 있으며 사해중으로 인해서 인성을 깨는 것은 원래 나쁜 형상인데 반갑게도 입하로부터 10일이 지난 다음에 무토가 사령한 시기이니 즉 개수가 오히려 제어를 받는다고 봐야 하겠다. 그러니 사화는 손상이 되지 않았다. 중년의 운이 목화로 흐르니까 인성과 일주를 도와서 계속해서 벼슬길이 상승되어 군수까지 올라갔다. 그리고 자수운에서는 해수를 도와 일으키니 살을 생하고 화인성을 쳐서 녹이 끝났다. 갑을 설명지지가 인신사해로 전충이며 천간에도 을신중이 일어나니 충이 많아 불미하다. 신약한 무토가 월지사화에 의지하고 있는데 사해충이 불길할 듯 하나 다행히 월지가 무토사령이라 사화는 사해충으로 부서지지 않았다. 만일 병화가 사령이면 사해충으로 부서진다. 월지가 충을 받을 때 무엇이 사령인지를 살펴야 한다. 간단하게 사령을 살피는 법은 월지 사중에는 병경무가 있는데 순행이면 5, 3, 2의 비율로 30일 한 달을 차지하게 된다. 따라서 대운수가 순행이고 3이라면 정기인 병화의 사령 시기이고 대운수가 7이면 경금이 사령하는 시기가 된다. 그러나 역행이라면 병경무인 5, 3, 1을 거꾸로부터 세야 한다. 대운수가 역행의 3이면 경금의 사령 시기이고 대운수가 역행이고 7이면 병화의 사령 시기가 된다. 신약한 무토가 시지편관의 극을 감당하는 화운인 인성으로 흐르니 벼슬길이 길하다. 천간에는 화가 없으니 모군은 흉하지만 지지에는 월지사화의 도움으로 모군도 길하다. 자원의 불길한 것은 년지해수를 도와 월지사화를 극하니 무토의 원신이 극을 당하여 무력한 것이다. 이처럼 신약한 일간의 통근처를 부수면 대흉하다. 사주 구조 익히기 갑무 신을 편관 일간 상관 정관 인 신사해 무토가 여름 4월에 태어나 더운데 지지의 화가 성하지 않아 수조후는 필요 없다. 더구나 천간에서 상관견관하니 공직이 불길하고 공직으로 나간다 해도 직위가 올라가지 못한다. 년월에서 천충지충이라 조상과 부모궁이 정면 충돌한 형상이라 본인도 부모 덕을 바랄 수 없다. 본인의 가정궁인 일시도 인신중이라 부모의 길을 걷게 된다. 인사신 사명까지 겹치니 이처럼 사화가 사해중으로 격이 깨졌는데 다시 인신중하고 인사신 사명이면 매우 흉하게 된다. 그러나 고서에는
지지가 사충이 구비되면 전충이라 충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였다. 만일 전충이 되지 않고 격이 되는 월지를 충하면 자세히 살펴야 하는데 만일 사중 병화가 투했다면 사해 충해도 격은 깨지지 그나마 낫지만 투하지 못해 월지 사화를 그대로 격으로 삼는데 그것이 충으로 부서지면 매우 흉한 것이다. 왜냐하면 격이란 사주 전체를 대변하는 요소인 까닭이다. 또한 신약한 무토가 사중병화와 인중병화에 의지하는데 의지처가 모두 충으로 부서지면 이러한 충은 일간을 무너뜨리는 흉한 인자가 된다. 만약 충이 일어나도 길신을 건드리지 않으면 흉할 것이 없고 오히려 길신을 부수니 좋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이처럼 길신을 충으로 부수면 일간이 견디질 못한다. 이 명조의 해석을 보면 신약한 일간을 돕는 목화원을 만나 벼슬이 군수까지 올랐으며 자원의 수극화로 길신을 극하니 녹이 끝났다고 했는데 대운이 목화로 가질 않고 목수로 흐르고 있다. 사주가 잘못되었거나 뭔가 착오가 있는 듯하다. 물론 전충이라 총이 없다고 보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총이 없어도 그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년월에서 상관정관하며 대운이 화라면 몰라도 재성인 수운에 들어 신약한 무토에게는 불길한 대운인데 벼슬이 군수까지 오를 수는 없다고 본다. 6. 경갑 신을 편관 일간